안녕하세요, 민경TV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 1년간 여기 스타렉스 스텔스 캠핑카를 사용한 후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요. 저번 영상에는 저희가 차박을 하면서 후기를 이야기를 해봤는데, 오늘은 이 스타렉스 세미 캠핑카를 사용하면서 이 캠핑카에 대한 여러 가지 장점들, 단점들, 그리고 1년간 사용하면서 생긴 여러 가지 꿀팁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제일 먼저 그 차박지에 가서 바로 이제 복층을 만드는 부분부터 보여드릴게요. 복층 구조, 1년 사용 후 느낀 점, 장점. 가족이 한 공간에 자기 때문에 알콩달콩한 감성이 있음. 완전 잠금 후 취침하기 때문에 단열과 방음이 우수하다. 평소 놀이 공간으로 쓰임새가 좋다. 복층용 슬라이딩판은 아주 큰 테이블이 된다. 루프 팝업 비용을 절감. 단점. 확실히 좁다. 답답한 느낌이 있다. 몸부림이 심한 아이는 1층 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가드 설치가 필요하다. 매트까지 설치하면 은근히 귀찮다. 느낀 점 종합. 기본적으로 풀스텔스 주차장 복층 차박은 정말 쉽지 않다. 휴식을 위한 전실 공간이 필요한데 차 안은 좁기에 밖에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 캠핑장을 잘 활용하면 텐트를 치고 걷는 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다. 예. 다음으로는 멀티시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멀티시트는 이렇게 예전에 캠핑카들은 보면 이 수납을 강조한 이제 그 나무 가구로 만들어진 침상형 캠핑카들이 많았어요. 침상형 캠핑카들은 당연히 장점이 수납입니다. 내부에 수납 공간이 많아서 뒤쪽에 이제 서랍을 꺼내 가지고 수납을 할 수는 있지만, 이 멀티시트는 그런 수납은 쪽은 약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침상형에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많이 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 침상형들이 보면 위쪽에 매트를 깔자면 상당히 딱딱해요. 근데 요거는 저희가 전혀 요 위에서 바로 누워 잡니다. 요 위에 뭐 다른 거 깔지를 않고 요거 자체가 상당히 푹신푹신하고 쿠션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누워서 바로 잘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펼쳤을 때 길이가 180 조금 넘게 되는데, 제가 185인데도 뭐 크게 불편함 없이 잘 자고 있습니다. 제일 멀티시트의 가장 장점은 이거예요. 실제 그 잘 때 주차장 같은 곳에는 보통 배수 때문에 땅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머리에 피가 쏠리게 자야 될 수도 있고, 근데 여기 상판만 이렇게 조금만 올려가지고 이 높이를 맞춰주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누웠을 때 이 머리만 최소 이렇게 고정이 되면 이 차량의 기울기가 조금 바닥 기울기가 좋지 않더라도 요 멀티시트로 보정을 할 수가 있다. 2열장 설명을 조금 드려볼게요. 이 측면에 장이 놓이는 타입 말고 2열에 장이 놓이는 타입들은 기본적으로 전실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여기 좀 들어가는 공간에 2열 장을 차지를 하기 때문에 여기 아이들이 드나들고 할 때 조금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원래 순정은 몬스터 캠핑에서 만드는 순정은 여기 이제 60리터 냉장고를 넣고 이쪽에 수납도 조금 넓고 이쪽에도 수납이 더 넓었었어요. 근데 여기 저희가 이 복층 구조를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이 층고가 여기 너무 높아버리면 여기 아이들이 잘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줄어들기 때문에 요 2열장을 이렇게 특별히 개조를 했고요. 전자레인지는 정말 가장 잘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이게 진짜 캠핑카의 핵심은 저는 전자레인지로 보고 있어요. 전자레인지가 저희 같이 특히 차박 여행러들은 버너를 꺼내지 않고 식사를 해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자레인지 정말 필수적이다. 그래서 이 아래쪽은 그냥 단순하게 뭐 수납이 돼 있고요. 냉장고는 저희가 40리터 냉장고를 넣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가 이렇게 철사로 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이 안에는 이런 식으로 그 음료가 구르지 않도록 이렇게 바스켓에다가 음료를 넣어 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전자레인지 냉장고 수전이 들어가서 여기 위에 수전이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는 복층 구조를
이제 채택하면서 수전을 완전히 포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포타포티함으로 이렇게 비워놓게 되었었어요. 근데 포타포티를 사용을 하지 않고 거의 화장실이 있는 노지 위주로 가다 보니까 요 함을 비우게 됐고, 이렇게 해서 청수가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안에 이제 청수 15리터 정도, 저희가 낮아서 15리터밖에 못 넣었어요. 20까지는 못 넣고 15리터를 넣고 요 밖에 청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샤워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 이 스위치를 추가를 하고 해서 이렇게 청수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설치를 했고요. 요거는 상당히 유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수전을 포기를 하시더라도 이게 청수 오수가 있는 수전, 이렇게 수전을 포기를 하시더라도 외부 샤워기는 꼭 있으셔야 됩니다. 외부 샤워기는 특히 아이들을 데리고 여러 가지 뭐 계곡이나 바닷가 같이 놀러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청수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밖에서 샤워하는 용도가 아니라 간단히 발 씻고 손 씻고 바깥쪽에서 물을 사용하는 용도로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는 요걸 추가를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차량 내부 구조 부분입니다. 먼저 이 허니컴 블라인드에 대해서 할 말이 좀 많은데요. 이 허니컴 블라인드가 실제 사용하기는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냥 올렸다 내렸다 하면 되고요. 디자인도 상당히 깔끔하고 예뻐요. 깔끔하고 예쁜데 문제는 안막이 안 됩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 부부는 이거를 예쁜 쓰레기로 하고 칭하는데요. 실제 이렇게 내리고 잠을 잤다가 여기 사이에 새어 나온 빛, 요 아래쪽에 새어 나오는 빛, 그리고 이 스킨 재질 자체가 전혀 안막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안으로 이쪽으로 빛이 다 새어 들어옵니다. 완전히 불을 끄고 누웠을 때 바깥쪽에 불이 밝게 켜져 있으면 잠을 잘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완전히 어둡게 되는 것에 좀 민감해서 요 허니컴 블라인드는 실제 추천을 드리지가 않고요. 캠핑카 제작을 하실 때도 요 허니컴 블라인드를 하는 업체가 있으면 요 허니컴 블라인드보다는 암막 커튼을 추천드려요. 저희는 암막 커튼을 실제로 허니컴 블라인드를 제거하고 설치를 하려고 하니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지금 여기 붙어 있는 이런 뽁뽁이를 활용한 암막 이 가림막을 이제 구매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암막 가림막은 실제 여기 상당히 두께감도 있고 완전히 암막 처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붙였을 때 외부의 빛이 하나도 새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깜깜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게 이제 좀 두껍게 누빔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이 유리창 쪽은 단열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겨울철에도 이렇게 누빔 처리되어 있는 것 때문에 단열의 효과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캠핑백, 이것도 뭐 상당히 유용하게 쓰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저희가 막 꽉꽉 채워서 쓰진 않아요. 요것도 그래도 없으면 이게 필요한 수납들은 괜찮게 사용을 하고 있다. 수납이 많이 필요하시면 양쪽 다 설치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조금 갑갑한 느낌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저희 기본적으로 요 이제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양쪽에 하나 더 설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는 거라서 한쪽이 고장나면 안 되잖아요. 고장났을 때 반대쪽이라도 동작을 할 수 있게 저희가 건전지가 다 되거나 이런 점검을 안 하더라도 한쪽은 반드시 작동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두 개를 다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아주 소중하니까요. 그리고 이 천정 엠보싱을 보면 엠보싱 있으면 좋아요. 아이들 일어날 때 머리 박아도 푹신푹신하고 좋긴 좋은데 문제는 이 천고가 조금 좁아집니다. 여기에 뭔가 이렇게 덧붙여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볼록볼록한 거가 저는 이게 조금 이 쿠션감이 약해도 좋으니까 되게 얇게 돼 있으면 좋겠어요. 되게 얇게 컴팩트하게 천장에 딱 붙어서 최대한 천고를 확보를 하면 좋겠는데 제가 이렇게 허리를 안 펴고 앉았을 때는 머리가 안 닿아서 괜찮은데 허리를 펴고 앉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 186 기준으로 허리를 펴고 앉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요런 엠보싱은 천장이 굉장히 깨끗하고 하면 굳이 엠보싱까지는 필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층을 하실 거면 사실 스타렉스 하이루프 차량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천장이 아주 높기 때문에 아이들이 위에 올라가서도 좌식으로 생활을 할 수 있고 요 아래쪽에 앉은 어른들도 상당히 이 천장을 높게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복층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하이루프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하이루프 차량이 조금 구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하이루프가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은 전기입니다. 네. 전기 패널은 이렇게 저희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보면 적상기에 여기 이제 C거잭, USB랑 전원, 뭐 조명 3가지, 그 다음에 뭐 냉장고, TV, 인버터 이런 식으로 버튼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여기 불빛이 안 들어오죠, 여러분. 불빛 들어오는 거를 반드시 차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차단하는, 요즘은 이 배전반에 불빛을 차단을 하는 버튼들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메인 전원을 켜면 여기 파랗게 불이 들어와 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왜냐하면 냉장고나 인버터를 켜야 될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메인 전원을 켜놓으면 여기 파란색 불이 들어와서 잘 수가 없어요. 그 불빛이 거슬려서. 그래서 여기 저희는 요 뒤쪽에 있는 라이트 부분에 단자를 다 빼버렸어요. 아예 기능을 못하게. 그래서 요거를 사실 때부터 빼시던지 아니면 아예 이제 요거 여기 LED 차단 버튼이 달려있는 그런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곳에서 캠핑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인산철 배터리는 300A 정도 넣었는데 300A 정도면 충분해요. 지금도 100% 차 있죠. 여기 이제 차박지에 잠깐 1시간 정도만 주행을 해도 주행 충전이 저희 차는 한 80에서 100A 정도가 올라오기 때문에 주행 충전기가 좋다면은 따로 이렇게 그 태양광이나 외부 태양광이나 한전을 쓸 일이 없어요. 저희는 특히 한전을 꽂아서 충전을 해본 적이 없는데 차량 외부 한전 충전기를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는, 바깥쪽으로 설치를 하는 것을 비추천합니다. 왜냐면은 저쪽에 바깥쪽에 해놔봐야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씩 급할 때 안쪽에 저희 이제 배전반 쪽에서 충전을 할 수 있게 하면 되고요. 저희가 여기 이제 무시동 히터에 무시동 토출구까지 달려 있는데 실제 겨울 저희가 완전히 극동기인 12월, 1월 달에는 차박을 나가지를 않아요. 너무 추워서요. 너무 추워서 관광지 쪽에도 볼 것이 잘 없고 겨울 쪽에는 거의 이제 겨울 뭐 그 눈싸움이라든지 썰매장이라든지 그런 쪽에 가고 겨울에는 주로 이제 실내에서 하는 다른 것들을 주력으로 하고 밖에서 차박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보통 간절기 때만 잠시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간절기 때 사용하기에는 이 무시동 히터가 제 개인적으로는 좀 과도하다. 왜냐면은 이 무시동 히터를 틀었을 때 소음이 상당합니다. 이 바깥쪽에 그 목탁 치는 소리 소음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뭐 이렇게 소음기로 막을 방법이 있다고는 하지만 근데 차량 내부에서 이렇게 송풍구에 나오는 바람 나오는 소리도 상당히 시끄러워요. 무시동 히터가 특히 저희 이제 미세한 어떤 전기 히터처럼 온도가 1도 떨어지면 살짝 약하게 틀어서 올려주고 1도 떨어지면 2도 떨어지면 약하게 틀어서 올려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거의 추워질 때까지 버텼다가 추워서 막 잠이 깰 것 같을 때 확 틀어버립니다. 확 틀어서 온도를 또 확 올려버려요. 한 방에 확 올렸다가 그러면 또 너무 시끄러워서 또 잠이 살짝 깼다가 또 너무 막 이제 이쪽에서만 공기가 나오니까 또 건조하고 더웠다가 갑자기 또 꺼지고 한참 동안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좀 미세한 컨트롤이 전기 전열기보다는 훨씬 약합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는 인산철 배터리를 300에서 400 이상 여러분들이 무시동 에어컨을 쓰신다면은 무조건 400 이상을 이제 달아야 될 텐데 400A 정도면 간절기나 초기 뭐 극동계를 제외하고는 전열기 사용하는데 충분합니다. 특히 이제 전열기라 하면은 보통 전기장판이랑 그 다음에 이제 전기 히터, 바람이 나온 전기 히터인데요. 전기장판이랑 전기 히터를 써봐야 400A면 하룻밤을 보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저희처럼 여행러 분들은 또 하룻밤 자고 이동을 해서 관광을 하기 때문에 주행 충전해서 다 충전을 해주고 그 다음 박을 할 때도 충분히 전기를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400A 이상만 되면 겨울철에도 문제가 없어요. 400A 이상을 쓰는 이유는 여름철 에어컨 때문에 그런데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쓰고 겨울철에는 전열기를 쓴다 이런 개념으로 400A 정도로 해서 아예 무시동 에어컨을 빼는 거를 오히려 추천을 드립니다. 극동계를 안 가신다면이에요. 극동계를 안 가시면 이렇게 무시동 히터를 달 가격을 빼버리고 그 돈으로 차라리 무시동 에어컨을 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훨씬 더운 날이 많아요. 추운 날보다. 더운 날
추운 날은 그냥 전기장판에 간단한 조그만한 온풍기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게 하면 결국 무시동 히터도 화석 연료를 태우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바깥쪽으로 유해가스를 배출을 한다 해도 뭔가 안에 내부에 결함이 생겼을 때 내부에 일산화탄소가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 녀석들이 있는 건데 사실 그래도 불안해요. 무시동 히터 쓰는 것 자체가 불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특히 와이프도 좀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전열기를 쓰시면 그런 불안감은 다 해소된다. 전기장판과 전기 온풍기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캠핑카 구조로 다시 캠핑카를 만든다면은 무시동 에어컨을 달고요, 400A 배터리를 단 다음에 무시동 히터는 뺄 겁니다. 실제 저희 가족은 무시동 히터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빼고 사용을 하고, 또 전기 쪽으로 다른 부분은 이쪽에만 지금 220V랑 있는데 이쪽 방향에도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캠핑카 만드시는 사장님들 어떤 구조든지 이쪽 벽이랑 이쪽 벽 반드시 둘 다 있어야 됩니다. 특히 양쪽을 문으로 사용하는 이런 캠핑카 구조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또 릴선을 빼는 것 자체도 불편해요. 그래서 양쪽에 모두, 그리고 뒤쪽에도 전기를, 뒤쪽 이런 쪽에 전기를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배선 장치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기를 활용하기 쉽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였습니다. 요런 이제 멀티 시트를 활용한 완전 극스텔스 스타렉스 캠핑카, 저희가 1년 동안 사용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라든지 좀 아쉬운 점들, 그리고 꿀팁들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캠핑카를 제작을 하거나 실제 지금 앞으로 구입할 예정이실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